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안 그래도 7, 8월 달에도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 9월 들어서도 바로 비슷한 이슈가 좀 생겨서 저희가 특별하게 리서치 센터에 김영건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 반도체 업종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좀 안녕하시다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업종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특히 사실 그 업종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사실 뭐 엔비디아 주가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일에 9%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 급락이 있었고 뭐 사실 어제 하루까지 하면 2거래일 사이 한 10% 넘는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런 주가 변동성을 가지고 가는 이유를 시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매출 성장률 둔화 뭐 이런 것들이 AI 반도체의 피크아웃이 온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기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매출액 성장률의 둔화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 고성장에 이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저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의 성장률이 과거 기대치보다 뭐 높지 않는 상황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이제 저희의 관심사는 사실은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을 확신하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지금 수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정도만 되어도 저는 충분히 업종의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유지까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불안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투자는 지속될 거라고 앞으로 차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제 시장에서도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 LLM의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실질적인 서비스로 보고 있는 건 챗 GPT 정도 말고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지만 이 빅테크들 소위 이제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들은 꽤 높은 수준의 투자를 지속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AI 반도체의 피크아웃을 논하고는 있지만 정작 사용자인 당사자 빅테크들은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투자를 바라보는 제3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일부 중소형 업체 또는 빅테크에 견주기 좀 어려운 업체들은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손익비를 좀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워낙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고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빅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의 규모를 줄일 기미를 그렇게 보이진 않고 있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들의 회계분기 4분기에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계절적으로 연초에 해당하는 회계분기 1분기에는 투자를 뭐 계절적으로 줄여도 크게 이견이 없는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분기 4분기가 우리나라 2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3분기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투자가 조금 줄어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계절성이 있는 계절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시퀀셜리 인크리스, 즉 분기 단위로 증가시키겠다. 오히려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계절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투자를 더 이어나가겠다라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중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직전 회계연도 대비 다음 회계연도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양대 산맥으로 투자를 하는 업체인 메타.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24년에 대한 투자 규모를 연속 4번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규모를 상단을 2번 인상했고요. 가이던스를 하단을 2번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연속 가이던스를 상향했으면 피크아웃을 할 만도 한데
내년에 대한 투자 규모를 오히려 더 YOY 늘리겠다라고 했으면 사실상 빅테크들의 투자 규모는 아직까지 견조하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에 대해서 지금 논하기에는 빅테크들이 조금 부담이 된다, 또는 우리가 투자를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빅테크들 투자 규모가 그렇게 의심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추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추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도 이 투자를 지속하느냐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좀 전에 잠시 말씀을 나눴듯이 일종의 그 AI 투자자인 사업자인 인터넷 빅테크들, 그들과 비견하기 힘든 중소 테크 업체들, 중소형 테크 업체들은 이 투자가 부담된다고 하는 거죠. 네. 이 단기간에 엔비디아의 칩을 많이 사는 거는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특정 반도체들의 대안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빅테크들은 이들의 격차를 벌리려고 계속 투자를 지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얘기로 돌려서 하면은 빅테크들 사이에서도 투자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뒤처질 수 있다. 중소형과 빅테크들이 벌어졌던 그 괴리를 좁혀지거나. 1등과 2등 사업자 사이에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비즈니스면은 1등과 2등의 사이가 유한하지만 네. 사실상 인공지능이 관여하는 AI 비즈니스에서는 1등과 2등 사이가 거의 무한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1등과 2등이 투자를 뭐 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줄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 AI 비즈니스의 특수성이라는 게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이제 어떤 사업보다도 위너 테이크스 올 성격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빅테크들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산업의 성장률을 좋게 보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경쟁의 관점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네.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비단 오늘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아무래도 시장 지배력이 높다 보니까 이 반독점 당국이 분명히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이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보도가 나왔고, 전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제 엔비디아가 구매자들에게 네.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구매자들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네. 것 같다. 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거는 그러한 소환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그쵸. 네. 얘기를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면은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 보도가 됐지만 구글 같은 경우도 유사한 반독점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판결음이 날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도 결국에는 지금은 AI에 대한 칩 수요자가 대부분 기업체입니다. 네. 인터넷 업체든지 기업체인데, 엔비디아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듯이 이제 이 소버린 AI, 네. 즉 정부도 AI 칩을 대규모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특정 사업자에게 그 비즈니스가 완전히 독점 상황이 유지되는 그쵸. 거는 불안하니까 약간 종속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사실관계의 여부는 저희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네, 하지만 맞습니다. 지금 주가의 하락의 그 아주 주된 요인이 그 부분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결과론 쪽인 해석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엔비디아의 독점성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재를 가했다면 그 경쟁 진영에 있는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예상되면서 그 업체들에게는 또 수혜가 좀 부각이 됐어야 될 텐데, 네. 사실 같이 그렇지 빠졌죠? 않고 가치 조정을 받은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전반적인 이제 하락 가운데 엔비디아가 추가 하락을 하는 요인 정도 조금 기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정부 요인을 짚어주신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CSP라고 하는 이제 빅테크도 어디 이렇게 동네에 이제 조그만 꼬마 아이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 꼬마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 뭐 사실
되게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다면 이쪽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슈,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제기되는 이슈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줄 수 있는 부분은 뭐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 시장에 대한 주요 투자자들은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반독점 관련된 이슈들도 지금 짚어주신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째로는 이제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드웨어 투자라는 게 뭐 이어지겠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을 거냐, 네. 뭐 이제 몇 년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10년 100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남은 모멘텀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말씀 주신 것 네. 같고, 사실은 단기적으로도 이번에 블랙웰에 대해서 일부 이제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면 사실 더 금상첨화였겠죠. 사실은 블랙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도 성과를 보였으면은 이렇게까지 주가가 좀 밀렸으리라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네. 일단은 그 블랙웰이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예정이고, 네. 단순히 생산이 아니라 11월 달부터 판매를 공언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 또는 블랙웰에 대한 성과가 유의미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하드웨어의 투자 지속성, 저희가 단순히 엔비디아를 하나의 반도체 업체로만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 중에 큰 부분은 이제 그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데이터가 투입되는 데 있어서 데이터 투입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AI 모델의 파라미터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전 세계에 읽을 수 있는 책은 대부분 읽었어요. 네. 이제 고급 데이터를 대부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규의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뭐 이제 업계에서는 합성 데이터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합성 데이터 플랫폼을 또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가 엔비디아다라고 엔비디아죠. 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주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이라든지 또는 동남아 지역에서의 그 AI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 엔비디아 그 AI 플랫폼 투자의 주체가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인터넷 업체뿐만 아니라 네. 이제 기업 단위를 넘어서 국가 단위로 가고 있죠. 확장된다. 소버린 AI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버린 AI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서포트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비디아가 직접 국가 단위로 구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업체한테도 이제 AI 모델을 만들어주겠다는 AI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과거에는 어느 정도는 내러티브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때 저는 업체의 재무적인 성과도 물론 괜찮았고 유의미했지만, 그것보다 이쪽 부분에서의 성과가 저는 더 관심이 갔습니다. 네. 거의 150개 가까운 고객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매출액, 이러한 일종의 서비스 네. 분야에서의 매출액이 거의 20억 달러에 지금 촉박을 했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러한 매출액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0억 달러의 매출액으로 공개된 이 서비스 영역이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력을 보일 것인가, 제가 단언컨대 칩 성장률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서비스 유저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게만 해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주요 성장 동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서비스 매출 일단 규모가 자체가 네. 아직 이제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네. 작긴 하지만 네. 사실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애플이 네. 생각이 나거든요. 오, 네. 애플이 이제 하드웨어 매출 위주로 가다가 이걸 소프트웨어 매출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커질수록 주가도 거기에 반응을 했던 네.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네. 지금 유사한 형태로 지금 엔비디아도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그냥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네. 나름 사실 기업이 좀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예시 아주 좀 멋있게 주셨는데, 맞습니다. 애플도 이제 서비스 매출액, 서비스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클라우드 그쵸. 때 보면 네. 그런 부분들의 매출액이 아주 견고하게 나오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제가 또 오신 김에 또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엔비디아만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걱정이 사실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동시호가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동시호가를 봤는데 거기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가 마이너스 10%가 찍혀 있다가 뭐 그렇게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변동성이 나와서 사실 급하게 보고서도 써 주신 거잖아요. 업종 주가 급락에 대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예, 메모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성장률 둔화 이슈가 여기도 이제 피크아웃 이슈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네.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 강세로 인해서 한국의 반도체 그 주가가 견조했다면 네. 메모리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그렇게 세게 부각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은 네. 사실은 좀 상황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우리한테 좀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데이터 포인트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을 나름 예측을 하지만 네. IT 업계에서 수요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쵸. 사실은 네. 내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 방향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최신으로 나온 시장 조사 기관의 데이터, 네. 공식적으로 나온 시장 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아직 피크아웃의 논란을 말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먼저 들어드리면 네. 세 가지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서버에 대한 수량 성장이 네. 내년에 4.3%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지난달에 처음 제시가 된 숫자거든요. 네. 과거에는 24년까지만 전망치가 나오다가 4.3%가 나왔는데 뭐 애게 4.3%야 그렇죠. 생각할 네. 수 있지만 사실 저도 잠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뭐 네. 그 의미가 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려보려고 서버라는 하거든요. 네. 이 재화가 워낙 기반에 소위 그 유지되고 있는 그 메인터넌스 수요라고 하죠. 그 네. 부분이 폭이 두껍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등락률이 작습니다. 네. 역사상 최대 성장을 했을 때가 4.1%고요. 지금 예상은 네. 이거보다 역사상 최고치의 예상을 맞습니다. 하고 있네요. 전망을 하고 네. 있는 거네요. 네. 코로나의 그 붐 이후에 역사상 최대 하락을 보였을 때가 마이너스 3.9%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등락률이라고 하면은 4.3%의 수량 성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하향 조정됐다면 만약에 이 데이터가 지난달에 한번 처음 나오고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한번 하향 조정됐다면 네. 피크아웃이 유의미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 네. 특정 조사 기관들의 발표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픽 디램이라고 해가지고 네. HBM이 포함된 디램의 영역인데 네. 이 디램의 영역의 24년 수요 전망치가 60% 후반입니다. 60% 후반이요? 네, 69%, 67%, 69% 정도 되는데 예.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시하는 HBM의 성장률은 올해는 약 100%, 100%요. 네, 내년에는 약 5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면 HBM을 포함한 토탈 그래픽 디램의 올해 성장률이 한 60% 후반. 네. 우리가 흔히 이 성장 아이템을 바라볼 때 60% 후반의 성장률을 올해 보였다면 내년에 대한 성장률을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한 40%에서 50%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네. 흔히 고성장하는 아이템이 겪는 궤적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60% 후반 성장했으면 내년에 한 4, 50% 성장 나오면 그때부터 양측 진영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 좋게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피크아웃이다. 네. 성장률이 피크아웃이다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좋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메모리의 평균 성장률이 20%인데 40%, 50% 보이면 꺾였긴 했지만 그나마 고성장이다 라고 말이 길어지는 국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나온 거는 80%입니다. 80%. 네. 더 확대되네요. 증가율이 네. 확대됐습니다. 수요 전망치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 사용량도 늘어나고 그들의 탑재량도 늘어나는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거기에 서버 수량이 4.3% 늘어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래픽 디램의 수량 성장은 올해의 성장률을 초과한다. 라는 얘기. 이 부분이 또 하향 조정됐으면 피크아웃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전월 대비 증가율 대비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저는 피크아웃을 논하기 좀 이르다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네. 세 번째 포인트는 올해의 디램 총 수요 성장률이 10% 중반 한 16%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내년에 대한 수요 전망치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 나온 전망치는 23%입니다. 또 늘었네요. 네, 메모리의 전체 수요, D램의 전체 수요 성장률도 내년 전망치가 올해를 초과합니다. 근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더 유의미한데 모바일과 PC의 성장률은 11%와 14%예요. 네. 낮습니다. 네. 나쁘게 표현하면은 흔히 말하는 레거시 수요의 성장은 아직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시 달리 바라보면 모바일과 PC에 대한 기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램에 대한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를 초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과 PC의 수요가 조금만 개선되면 이 부분이 더 초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1번 서버 포인트, 2번 그래픽 D램 포인트만으로 내년의 수요 성장률을 올해보다 초과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여기에 만약에 PC와 모바일의 성장률이 높게 책정돼 있었다면 네. 하향 조정될 요인만 남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미 낮게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D램에 대한 전망치가 충분히 높다는 것은 앞으로 피크업보다는 오히려 저는 사양 조정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작년 대비 메모리 설비 투자를 거의 2배 가까이 한 업체도 있습니다. 적게는 50%, 많게는 거의 90% 가까이 메모리 네. 투자를 늘렸는데 작년에 기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난 거지. 네. 2년 평균치씩 메모리 투자를 궤적을 살펴보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4년 전부터 2년 평균치는 계속 투자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최소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투자 금액이 따라는 가야 되는데 네. 투자 금액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내년에 유의미한 투자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이 꺾일 가능성보다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메모리는 피크아웃은 조금 이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저도 이제 그냥 순리 같은 부분인데 작용인 거죠.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저를 제외하고 우리가 평균 데이터를 봤을 때 공급이 감소하는 측면. 네. 그럼 분명히 이것도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으로 와서 수요의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도 아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그리고 사실 PC랑 모바일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낙관적인 사람이라 네. 저도 좀 기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AI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 신제품들이 사실 이제서 좀 출시가 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물론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수요 성장을 이끌기에는 조금 녹록치 않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좀 더 개선된 버전의 어떤 AI 기반의 이런 디바이스들이 좀 나와주면 그거는 아무래도 재체 수요를 좀 자극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어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사실 기대가 높지 않은 형태의 PC나 모바일 쪽에서도 추가 수요 성장이 나온다면 더군다나 메모리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더 이른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네. 여전히 유지, 네, 매수. 네, 매수 의견을 여전히 당연히 유지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하향 조정이 되다 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비중을 줄이거나 사실은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미리 이 변동성을 미리 리스크를 조금 피했다면 더 금상첨화였겠지만 지금 상에 그런 게 좀 변동성이 너무 급격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었어야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당장 뭔가의 이 추정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변경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번 달 이제 말기에는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도 나올 네.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도 이제 월 초면은 또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과 그들의 전망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데이터를 보자. 네. 그다음에 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좀 더 불확실성을 낮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저희가 선제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뭐다 좋은 건 없었겠지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는 뭐 쉽사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이 이제 9월 말 27일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있으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침에 급하게 모셔서 이제 좀 바쁘실 텐데 뭐 이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오늘 조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연휴 때 아직 뭐 연휴가 좀 남았지만 연휴 때 좀 푹 쉬시고 네. 또 이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 사실은 좀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뭐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투자자분들도 시계열을 조금 길게 보고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포커스해서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담아보고요. 요즘 장세 많이 힘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